여러분들 위기에요. 위기다. 물이 없다. 물이 없어요. 집에 물이 동났어요. 세상에. 자, 목 아픈데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그 1부 순서 때 제가 설명하느라 사실 채팅창을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1부 그 순서 때 질문하셨던 분들 제가 그런 상황이라 보질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나 질문 주셨던 거 좀 답변을 듣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아니 10년 동안 버텨보자고요? 와 10년은 저도 힘든데 10년 동안 버티는 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10년이나 버티시고 결국에는 이제 승리했다 진짜 성공했다 하시면은 그분은 진정한 위너입니다. 그분은 진짜 상 줘야 돼.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노력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분은 진짜 칭찬받아야 돼. 그런 분은. 자, 알씨님 질문인데 잠깐 볼게요. 채팅창 일로 옮겨서 보죠. 자 봅시다. 자, 알씨님 질문인데 비트메인 IPO랑 리플 IPO는 다른 성격으로 봐야 하나요? 비트메인 IPO는 BK에게 큰 호재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데 리플은 꼭 그렇지 않은 듯 보이네요 하시는데 똑같이 IPO를 하더라도 했나요? 결국에? 그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디에다가 공개 상장하느냐도 크게 차이가 나겠죠. 리플사는 이제 뭐 어디에 상장하겠다는 얘기는 없는데 미국 시장이겠죠? 당연히. 근데 비트메인 상장했어요? 했으면 어디에다 했어요? 어떤 시장에다가? 급이 다를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다는 절대 못했을 것 같은데 미국 시장 했나요 혹시? 모르겠지만 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암호화폐 가격에 반영되는 거는 그러니까 세력 마음이죠.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트메인이 만약에 채굴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번다. 그럼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이 반드시 올라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XRP 역시 마찬가지도 리플사 주식에 관계없이 결국엔 XRP를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들, 뭐 그중에는 우리가 흔히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가격은 결국에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달린 거죠. 뭐. 에? 스웨덴에서도 어디에 쓰고 있다고요? 요거요? 글쎄요, 이거는 김보사님이 질문 주신 거는 아케이드 홈페이지에 이제 ODL 업체 중 사다드랑 아마 집레민 맞나? 근데 스웨덴이랑 사우디에서도 ODL을 쓰고 있다라고 표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아닐 거예요. 얘네는 바레인일 겁니다 아마. 바레인인가 중동 국가인데 사우디는 확실히 아니에요. 요거 사다드는 아마 제 기억엔 바레인이 맞는 것 같은데 바레인일 겁니다. 거기에 키오스크 키오스크 형태로 그 고객들한테 UX를 제공하는 업체 이제 사다드인데 거기가 이제 본인들 브로셔 같은데 당시에 이제 엑스라피드일 때 엑스라피드 쓴다라고 명시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리플사가 공식으로 밝힌 게 아니면은 뭐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쓰고 있다 또는 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확인하더라도 결국 공식이 아니니까 지금 거래소를 어디를 쓰는지 알 수가 없죠. 질문 주신 거 마켓메이커 이제 OTC를 통해서 하는지 이런 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추측만 되는 거죠. 하고 있다라면은 아마 요걸 가능성이 크죠.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거래소 쓰는데 이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거든요. 계약 없이 쓰는 거는. 일단은 거래소 선정부터 믿을 만한 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데 찾아내더라도 개개인의 거래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리플사가 공개하고 있는 ODL 거래소는 리플사 파트너잖아요. 어떤 협력 관계를 갖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각 리플랩 멤버랑 계약을 맺으면서 사용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개개인들이 직접 찾아내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도 되고 위험도 클 겁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쓰는 건. 화면 좀 돌려달라고. 아이고. 네, 제가 잊고 있었네요. 대기화면 켜놓고 있었네요. 지금 체크했고요. 자, 도성이님 얘기. 리플 1만 개 들고 있으면 부자 될 수 있나요? 질문 주시는데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네요. 네, XRP 성공하면은 부자 될 수도 있을 테고요. XRP 망하면은 1만 개 다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요. IC님 질문. 기업은 이익을 남겨야 하는 것인데 리프사가 마지막까지 XRP 판매를 모두 소진했을 때 리프사는 무엇으로 기업 순이익을 만들지, 이걸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매번 나오는 그 재탕되는 내용인데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XRP 예전부터 관심 가졌던 분, 아니면 제 채널에 예전부터 계셨던 분은 이미 아시는 내용이라 볼 필요도 없긴 한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얘네들이 어디에다 갖다 놨을까요? 되게 궁금한데, 어디에다가, 리플렛에다 갖다 놨나? 얘네들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어디다 가져다 놨는지 찾기가 힘드네. 컨텐츠 라이브러리? 이건 비디오고, 이것도 아니고. 야, 어디다 갖다 놨니 니네? 개편하면서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네요. 엑스커런트 관련된 자료 있거든요. 지금 찾으려고 했는데 금방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한번 보고 안 보이면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이미 실제 자료를 예전에 이제 홈페이지 개편 때는 좀 찾기가 쉬워갖고 그거 보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보이지 않아서 말로 설명드리는 거지만, 대략 100억 이상 돼요. 리플렛 멤버 초기 설치 비용이 100억 이상 됩니다. 아까 XRP 판매하면 리프사 돈 어디서 버냐고 하셨는데, 이거 한 카피만 설치해도 100억 이상 받아요. 초기 설치 비용. 그 지금 300개 넘잖아요. 곱하기 300 단순히 해보세요. 지금 얼마 벌었나 이미. 이미 돈 많이 벌고 있을 텐데요. XRP 판매 아니어도. 만약에 XRP 판매 안 하고 돈이 안 벌리는 상태면은 지금 리프사 망해가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이 4분기 보고서, 4분기 동안 판 게, 3달 동안 판 게 요거잖아요. 100만 달러, 1000만, 1300만 달러니까 얼마죠? 10, 100, 100, 한 140억 정도? 기존에는 막 몇천억까지도 팔았는데 이거밖에 못 팔았잖아요. 물론 이것도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어쨌든 이거 갖고도 이제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실 수도 있는데, 리프사 전세계 직원이 지금 400이 500도 넘어갔을 것 같은데, 잠깐 볼까요? 지금 현재 직원 숫자가 몇 명인지 한번 봅시다. 리플사 자, 링크드인에서 제가 찾고 있는데, 찾으면은 바로 화면 넘겨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 부분 대략 한 511명에 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봅시다. 511명인데 그냥 계산기 두들길게요. 자, 한 140억 정도 되잖아요, 3달 동안. 근데 한 달당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로 쳤을 때, 그러면 한 달에 한 46억. 근데 그냥 좀 높게 반올림해서 50억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4분기 때 XRP 팔아서 본인들 인건비로 다 쓴다 했을 때
한 달에 한 50억 원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직원이 한 511명이잖아요. 500이라고 해봅시다. 500을 나누면 0.1 나오죠. 그러면 한 달에 1000만원, 네, 월급 1000만원 정도 줄 수 있겠죠? 그죠? 맞나? 그죠? 1000만원 정도. 근데 문제는 얘네들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임원급도 있단 말이에요. 예. 뭐 1000만원도 많긴 한데, 그러니까 인건비로만 다 써도 이 정도예요. 근데 회사 운영비랑 뭐 여러가지 재경비들 막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되게 빠듯한데,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 요거 갖고 회사 운영이 사실 쉽지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인건비만큼 들어가는 게 회사 운영비죠. 얘네 투자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할 때 만약에 얘네가 단순히 생각해보세요. 저 XRP 판매 말고 돈 버는 게 없다면 회사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굴러갈 수가 없어요. 이미 재무적으로나 회계적으로 회사의 상태가 건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 거 보면은 지금 돈을 버는 곳이 있다는 거죠. XRP 판매 말고도. 예.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증빙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엑스커런트 초기 설치 비용 100억 이상 되는 거, 얘네 자료에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개편해서 제가 못 찾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은 굳이 걱정할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맞다. 아, 종란님 감사합니다. 세뱃돈을 또 주셨네요. 허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좀 볼까요? 1000만 개요? XRP 1000만 개? 맙소사. 유덕화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300원대 중반만 되어도 유튜버들 대상생했다 가자. 120만원 설레바 오도방주 호들가 희망으로 돌려주기 시작하는 케이크 또 블라운드 또다시 수년간 써먹는 리터스 패턴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미래일은 모르는 거니까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자, 이거 체크 못해요. 지금으로선. 지금 오매불망 김부사님 질문 준 거 이제 유로화 달러 구간 지금 얘기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4분기 보고서에.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서 이 유로화를 쓰고 있는지 찾고 있는데, 이제 많이들 예상하는 게 이제 비트 스탬프죠. 여기에 이 유로화쌍이 있으니까. 근데 아직 추적 중입니다. 정확하게 어딘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지금 밝혀내려고 추적 중이에요. 지금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대출한다고요? 아, 주신이 질문 주신 거는 36일마다 2배 증가했어요. 실제 볼륨이. 2018년 동안. 다시 한번 그래프 대충 그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세로축이 볼륨이라고 하면은 실제 증가했어요. 이제 X축, 가로축이 시간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해갖고 쭉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면은 36일마다 토막 내갖고 계산하면은 진짜 2배씩 증가했어요. 네. 근데 그 처음에 애초에 스타트 수치가 워낙 작아서 그래요. 작아서 오늘날 이제 막 거의 한 달 만에 2배씩 성장했으면 오늘날 꽤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스타트 볼륨이 워낙 낮아서 그래요. 아, 호야님 거요? 어허. 이거는 몰라요, 유덕화님.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네. 아마 제 채널, 유덕화님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채팅 안 쓰고 예전부터 함께 계셨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초창기 때부터 계셨던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초창기 때부터 저랑 함께 하셨던 분 잘 아시겠지만, 가격 갖고 막 여러분 떡상했습니다, 가자 하면서 뭐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네.
뭐 가격 떨어졌네요, 가격 올랐네요, 가격 갖고 막 하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취급하지도 않고, 예. 그거는 뭐 맞출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저도 알면은 참 좋겠지만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얘기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모르는 걸 어떻게 해. 마찬가지로 겨츠님이 질문하신 것도 똑같아요. 진짜 넘어가는데 리플만 왜 안 오르나요? 아시면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알아? 예. 알 수가 없어요. 예. 알면은 좋겠지. 알면은 부자 되겠죠. 숏을 치면 되니까. 예. 근데 알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푸른 소나무님 질문 주신 거, 리프사의 주식 공개 XRP 보유 450억 개가 주식에 반영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예,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스타트를 끊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 리플 주식 상장하면 주식 사실 건가요? 이 질문 주시는데, 이거 고민하신 분들 분명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안 삽니다. 네, 주식에는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주식에는. 근데 안 산다는 게 뭐 리플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뭐 또는 반대로 생각할 때 리플사가 잘 될 것 같은데 그거 몰라서 제가 주알못이라서, 주식을 모르는 사람, 주알못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식 자체에 제가 관심이 없어요. 손댈 생각이 없습니다. 도성이님, 오르긴 오를까요? 전 2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비싸게 사서 물렸던 거요. 본전만 해도 팔고 싶은 마음. 아마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앞날을 알 수가 없죠.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허진영님 질문 주신 거, 우리은행에 머니그램 전용 송금망 이용하는 해외 송금 서비스가 있던데 오대에게 상관이 있는 건가요? 하시는데, 우리은행 통해서 머니그램 파트너십 이용한 머니그램 전용 송금을 쓰면은, 더군다나 머니그램이 ODL 쓰고 있는 구간으로 쓰는 거면 ODL에 사용되겠죠? 그 송금은? 확실한 건 멕시코 달러 구간, 달러 필리핀 구간은 지금 일정 부분 쓰고 있죠, 머니그램이.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우리은행의 머니그램 송금 이용했을 때 달러로 필리핀 가거나 달러로 멕시코 가면 ODL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죠. 우리은행 자체가 지금 머니그램과 파트너십 통해 갖고 머니그램 통해서 송금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평단이 730원인데 죽어야 하나 살아야 되나? 김호사님이 주신 것도 볼게요. 자, 이제 리플사에 투자 받은 기업 중에 옴니가 이제 망했다고 하는데, 코일사 가장 많이 투자 받은 이제 코일사 언급을 하시네요. 코일이 잘 되려면 유튜브처럼 사용자들이 코일이나 퓨마 브라우저를 사용을 많이 해야 성공하네요. 그게 아니면 대폭망. 이거에 대한 거는 웹 모네타이제이션에 기반을 만들고 이거 활성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이게 들어가는 곳은 지금 보시면은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웹 페이먼트, 그리고 이미 질문 주시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트리머들이나 스트리밍 시장이라고 할게요, 그냥. 요거나 그 밖에 도내, 또는 이 스트리밍 시장에 mp3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음원 같은 것들, 그리고 영상 이런 거 다 포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 페이먼트나 도내 스트리밍 시장, 기타 등등 웹이라는 형태로 서비스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 돈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돈이 움직이는 거, 이게 다 타겟이에요. 웹 모네타이제이션의 타겟은 전부 다입니다. 웹 기반에서 뭔가 컨텐츠 제공되고 그 대가로 돈이 움직이는 거 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만약에 정착을 잘 시킬 수 있다, XRP가 불입지 않은 이 웹 모네타이제이션, 그러면은 이제 코일사 성공하는 거고, 이게 실패하면은
예, 코의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코의사가 이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대기하고 있는 게 코디우스인데 아직 코디우스는 본격적인 스타트를 안 하고 있죠. 예,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스프링 투자처 대부분이 스타트업인가요? 인지도 있는 오래된 기업이 있는지요? 하는데 오래된 인지도 있는 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와, 조상님이 계시네. 2016년 12월에 들어오셨네요. 이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셨으면 떼부자 되셨겠다. 대박. 오는 사람이 풀로 팔면 오른다고요? 한 2년만 거의 다 내렸죠. 자, 겨친님, 팩토리님, 진실 궁금한 게 생각 어떻게 하는지 하시면서 질문 주신 게, 주식 상장하면 코인은 다 팔고 주식 사서 망할 거라는 말이 많던데 팩토리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마다 정보를 많이 알고 계셔서 여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XRP 팔아버리고 주식을 산다고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리프사의 메인 도구가 XRP랑 IRP거든요. 네. 그래서 리프사는 버리질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버릴 수는 있어도 네, 리프사는 버리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략이 변경되지 않는다면은 버리지 않을 거고, 당연히 메인이니까 네, 그걸 쓰기로 메인으로 잡아놓은 비즈니스 설계고, 그걸 위한 지금 인프라를 다 깔고 있고 그걸 위한 준비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머니그램이 XRP 브릿지로 해서 쓰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버릴 수가 없는, 버리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거를 감안한다면 우리 개개인들보다는 사실 걱정을 할 거면 개개인들보다는 금융기관들이 버리진 않을까, 이 걱정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그게 더 파급 효과가 크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금융기관들, 고객들이 XRP 브릿지 안 쓰겠다, 버리는 게 아니라면은 크게 영향력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개개인들이 XRP 홀드분을 다 버리고 간다. 네. 그렇게 막 되게 악재는 아닐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지금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다들 약간 그게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내 평단가, 평단가만 와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기대, 이런 거는 있는데, 그동안에 하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XRP 가격 지진부진 했으니까 계속해서 장기간 동안. 그래서 약간 리또석이다, 이 느낌에 체념하시는 그게 좀 강하네요.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다 그런 유불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더든 비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은 빼야겠다. 워낙 이제 약간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비트는 뺍시다. 이더도 약간 우상향을 봐야 되나? 근데 솔직히 까놓고 비트코인이든 뭐든 간에 XRP든 간에 유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딱 잡아요. 어느 시점 기준 잡고 오늘날이랑 비교하면은 이 기준을 과거에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내려간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은데, 아무래도 얘가 관심도 많이 받고, 관심 많이 받죠. 관심도 많이 받고, 약간 트롤들도 많죠. 어떤 트롤이냐면 XRP 무조건 떡상합니다. 이런 트롤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 더 디테일을 붙이죠. 무조건 떡상한다고 외치면서 나는 전문가, 차트 전문가든 뭐든 간에, 아무튼 나는 리플 전문가든 XRP 전문가든 이런 식으로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무조건 떡상을 외치는 사람들한테 속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 트롤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건데, 이게 두 개가 시너지가 겹쳐갖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남겼어 진짜.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감이 진짜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백그라운드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딱딱 겹쳤어요 진짜. 이런 트롤들도 막 오늘날까지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맨날 떡상떡상 외치면서. 예.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기대감을 갖게 해놓고 그 기대감 실현이 안 되니까 사람들 되게 마음이 힘들어지고 상처받는 거죠. 더군다나 돈이 걸린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사고도 났잖아요. 뭐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 같아요. 피해보신 분들 입장도 이해가 되고, 예. 그리고 그거를 폭력으로 당한 사람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참. 아, 이거 도쿄올림픽 얘기하신 거죠? 겨치님. 예. 아니, 유언비어는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키타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키타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XIP를 스탠다드로 만들겠다고. 근데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간만에 그 뭐지? SBI VC 거래소 한번 놀러가 볼까? 얘는 도대체 언제 할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똥방구만 실컷 껴놓고 냄새만 풍겨놓고선 실제로 응가가 안 나오고 있죠? 예.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얘네. 말만 잔뜩 늘어놓고 방구만 실컷 껴놓고 뭔가 결과물이 없어요. 언제쯤 할 건지 참 알 수가 없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미래에 아무것도 보장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 어느 것도 보장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가 보장돼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이 보장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트롤들이 실컷 주장하는 것처럼 무조건 떡상한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적어도 최소한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런 트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떡상할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예. 이거 들고 있으면 무조건 나는 부자 된다?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 그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 그 투자한 돈들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예, 하이 리스크 진짜 하이 리턴. 아, 키타오 회장 이상한 옷 입어요? 아, 그러니까 예, 막시님이 얘기한 것처럼 키타오 트위터 요즘 잘 안 하네요. 물론 제가 키타오를 팔로우 했나? 예, 못 본 것 같은데요? 트위터에서? 혹시 잠적했나? 빤스런했나요? 왜 이렇게 되게 조용하지? 믿거요? 뭘 믿거지? 어떤 거예요? 어떤 부분이 믿거라는 거예요? 안 가면 큰일 난다고요? 아이고.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 안 돼 있는 거는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지만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계속. 예, 적어도 그냥 모든 걸 운에 맡길 수도 있어요. 그냥 사놓고 에이 몰라 그냥 알아서 되겠지 결과만 좋으면 돼 하면은 그냥 묻어두시면 돼요. 그런 분들을 그냥 안 보고 그냥 몇 년 뒤에 까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나는 적어도 내 돈이 걸린 문제니까 나는 좀 잘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보를 열심히 보고 내가 아는 게 많아져서 그 정보들 중에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어서 내가 그 상황에 맞게 나는 뭔가 대응을 하고 싶다. 적어도 내 돈이 걸린 거니까. 그러면은 보는 게 맞고, 예.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 결과만 좋으면 돼. 그냥 망하든 성공하든 결과에 모든 걸 맡기겠어 하면은
기사도 안 보고 그냥 묻어두시면 돼요. 그냥 에스크로 걸어버리세요. 예. 에스크로 걸어갖고 한 5년 뒤로 걸으신 다음에 그냥 잊고 살다가 5년 뒤에 까보면 됩니다. 에스크로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리플 매니아님 뭐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야, 김현성님이 엄청나게 지금 공약을 거셨는데, 자, 어쨌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XIP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설령 그게 쓴 약이랄지라도 약이 좋은 거잖아요, 마약보다는. 그러니까 달달해서 이를 다 썩게 하는 그런 초콜릿이나 그런 거보다는 여러분들 건강에 좋은 거를 드리고 싶어서 때로는 쓴 거지만 그런 걸 자꾸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도 어차피 본질이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 객관적인 정보를 아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뿐인지라, 저도 XIP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있고 바람은 똑같아요. 가끔씩은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거 말씀드리잖아요. 그 트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미국에서 밀어주는 화폐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떡상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마음만은 똑같다는 거. 심지어 그런 표현도 했잖아요, 제가. 그 트럼프나 시진핑도 XIP에 물려 있어갖고 얘네들이 어떻게든 국가 예산을 쓰든 뭐라든 어쨌든 떡상시킬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상황이면 좋겠다. 얘네들도 싹 다 물려 있어갖고 한 배를 탄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까지도 했잖아요. 바람은 똑같아요. 월의 공동묘지. 차트 볼 줄 아냐고요? 차트 볼 줄 알죠. 통계학이니까. 근데 회귀분석, 전문적인 회귀분석은 안 돼요. 그 차트 볼 줄 아냐의 정의에 대해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그 막 성급기 놀이하는 애들 장난 말고 실제 금융권에서 쓰는 회귀분석, 그런 관점에서 볼 줄 아냐 물어보신다면 전문적인 회귀분석은 전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막 예를 들까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급기 놀이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요거 갖고 막 요 아래점도 있고 위점도 있고 신나게 선 그어갖고 뭐 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 만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야 떡상 이 지점이 변곡점이고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수렴하느니 뭐하느니 이런 소리 하는데 실제 금융권에서 이런 거 안 해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회귀분석이라는 걸 씁니다. 왜냐면 이 차트라는 거는 어차피 지나온 그리고 현재까지 이르는 데이터들을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준 거죠. 이렇게 막대 또는 캔들이라고 부르는 걸로 표시를 해놓는 거죠. 보기 좋도록. 이런 통계 자료는 보통 전문적인 분석을 할 때 회귀 분석을 해요. 이걸 통해서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예측이라는 게 절대로 막 그 인터넷 여포들이 얘기한 거 막 예를 들면은 이 시점에 막 수렴했으니까 이때 뿅 하고 날아간다 이런 개소리. 이를 회귀 분석으로 이런 거 안 나와요. 방향성만 보는 거예요. 방향성만. 그리고 회귀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며칠에 얼마 간다 이런 개소리가 아니라 이 예측을 통해서 리스크를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이게 전문 분석이지 이런 개소리는 실제 금융에서 안 합니다.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절대로 안 씁니다. 그런 개소리는. 만약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인터넷 여포들이 외치는 막 이런 차트 분석이 정말 고급 기술이고 전문가적인 기술이었으면 얘네는 다 금융권에 스카우트 했을 거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 트롤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안타깝습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답이 나와 있어요. 이런 애들이 진짜 전문가다. 리얼 금융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적인 소견과 분석이다. 금융권에 다 스카우트 됐을 거라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차트 분석이 잘 된대.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건 진짜 개트롤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몇 월 며칠 얼마 되는 거를 다 맞춰. 네.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쳐요, 본인 주장대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금융권에서 바로 스카웃이지. 스카웃 해갖고 얘 자산관리 맡기면은 떼부자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되세요? 근데 왜 스카웃 못 돼? 왜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야? 그게 많이 양보해서 금융권에서 스카웃을 했는데 다 거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너 왜 부자 아니니? 계속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다 맞추면. 자, 많이 양보해서 나는 그 100% 맞춘 건 말도 안 되고, 난 그래도 한 10번 찍으면 7번은 내가 분석통해서 맞출 수 있어. 예. 하더라도 얘는 결국에 우상향이에요. 얘 자산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70%의 확률로 맞춘다면. 예, 이거 수학적으로 이 리스크 분산을 시켜갖고 투자를 하면은 이 70% 확률에 해당하는 걸로 계속 자산을 늘릴 수 있어요, 결국에. 예, 결국에 상승으로 수렴한단 말이에요, 자산이. 그럼 이 사람도 결국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자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은 그냥 주식만 해서 평생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놀고 먹어도 돼요. 근데 왜 안 되냐고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안 돼 있는가? 답은 나와 있습니다. 개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인터넷 여포들보다 훨씬 배운 거 많고 이쪽을 전문 분야로서 연구한 사람들 되게 득실득실 거릴 텐데 막 박사학위까지 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만큼 못 맞추냐고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물론 학위가 모든 걸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 그렇게 학위, 박사학위까지 따면서 전문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평균을 따졌을 때 그냥 뭐 학사학위만 따거나 고졸한 뒤에 개인이 연구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기술, 지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 높아요. 여러분들도 그건 인정하시죠? 개천에서 용날 수도 있지만 평균을 따지면 결국에는 전문 연구한 쪽이 평균은 더 수치가 높단 말이에요. 박사학위까지 간 사람들, 이것만 막 전문적으로 파헤친 사람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 인터넷 여포들보다 분명히 훨씬 뛰어난 사람이 이 금융 쪽, 특히 뭐 주식시장이라던가 이런 거를 박사학위까지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 중에 더 잘 분석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고요. 그렇게까지 막 80%, 70% 또는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100% 다 맞출 수 있다는 분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거에 속으실 필요가 없어요. 되게 혹하는 얘기인 건 알겠어요. 왠지 저 사람이 잘 맞춘다고 하니까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느껴본 감정이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유독하님도 얘기하시네. 그죠? 떠벌이 안 하죠. 오히려 감추겠지. 누가 그거를 대놓고 얘기해, 자기가 그렇게 잘 맞춘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 존재하면은 떠벌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사 봤죠? 최근에 그 주식 뭐 한 사람 그 긴급 체포됐잖아요. 자기가 종목 찍어주고, 똑같은 맥락이죠. 자기가 막 주식 전문가여갖고 찍어주고 사람들 다 사게 해놓고 자기는 미리 그거 구매해놓고서는 사람들 샀을 때 가격 오르면 자기 팔아서 부자 되고, 뭐 슈퍼카 끌고 다니다가 이런 혐의 때문에 체포된 거 기사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다 그런 식이라니까요. 월아 어서오세요. 맞아요. 통계로 쓰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회귀분석,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햇지충하면서 그런 소리 안 하고 진짜 제대로 된 통계이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쓴다, 할 줄 안다, 그러면은 그거는 활용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바닥에는 대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차트 분석할 줄 압니다 하면서 주장하면서 올린 글들을 봤는데 회귀 분석 회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 회귀 분석 할 줄 아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아마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존재는 하겠지만 완전 극소수일 겁니다. 완전 극소수. 회귀 분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거야, 아마. 나 차트 분석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뭐 언제 떡상합니다 이러는데
아 그러세요? 차트 분석 할 줄 아세요? 이 회귀 분석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쓰신 거 물어보면은 회귀 분석이 뭐지? 인터넷 검색해볼까? 회귀 분석. 아 회귀 분석 이거구나.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일 겁니다. 이 바닥에는. 네. 자, 차트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했고요. 김부사님 내용 잠깐 볼게요. ODL의 XRP 가격 상승 원리는 MM이 결국 오더북을 제공하려면 XRP를 보유해야 되고 XRP 보유하려면 자본이 투입되니 가격이 오른다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MM들은 비트스탬프 비수 사이에 운영한다면 XRP와 페소를 꼭 동시에 보유해야 되나요? 아니면 비트스탬프 안에서만 XRP만 사고 팔아도 가능할까요? 비트스탬프 안에서만 운영해버리면 가격이 오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시는데요. 아니죠. 예. 오더북은 양쪽에 쌓아야 됩니다. 양쪽에 다 쌓아야 돼요. 왜냐면 스프레드 차이만큼 벌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켓메이커는 이 스프레드 차이만큼 계속 수익을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죠? 그러면 XRP를 팔려면 어느 쪽에다 해야 되죠? 이쪽이잖아요. XRP 보유해야지 셀오더를 걸 수 있잖아요. 보유분만큼 여기에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피아트, 페어되어 있는 이제 ODL의 경우는 피아트니까 법정화폐니까 그걸 받고 본인이 보유한 XRP를 이 시장 가격보다 높게 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대는 법정화폐로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들고 있어야 돼요. 양쪽 다. 예, 법정화폐도 들고 있어야 되고 XRP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수요를 올리는 게 그거죠. 이 갭 차이만큼 오더북을 건 거에 그 유동성만큼 계속 수익을 올리는 건데 이 수익을 늘리려면은 결국 양쪽 다 보유량을 늘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XRP 역시도 보유량을 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시장에서 사는 거잖아요. 애초에 만약에 기존에 1000개였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OD의 볼륨이 많이 늘어서 우리가 2000개까지 늘렸을 때 이거 역시도 순환이 잘 사이클이 돌아갔고 우리가 1000개일 때보다 2000개로 늘렸을 때 수익이 2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사이클이 잘 돌아서. 아니 2배. 그러면 늘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2배 늘려서 쌓아줘도 쓸 거니까 OD의 볼륨이 그만큼 돼서. 그러면은 뭐죠? 마켓메이커가 늘리는 거잖아요. XRP 보유량, 더미 자체를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이 마켓메이커로 돌아가는 시장의 원리를 이제 대부분이 모르시기 때문에 결국에 ODL은 사고 파는 거잖아. 의미 없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이걸 마켓메이커들은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리플렛 고객들은 사고 파는 거는 하죠. 근데 누가 제공하는 유동성을 사고 파는 거예요? 마켓메이커잖아요. 마켓메이커가 오더북 유지하려면 XRP 더미랑 피아트 더미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가운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XRP 더미도 보유되고 만약에 본인들이 실제 이 ODL 이 본인들이 제공하는 유동성을 활용해주는 볼륨이 충분히 받침이 된다면 더미를 계속 늘려갖고 수익을 높이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 증가하겠죠. 더미 보유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외환시장에서의 비율을 그냥 간단히 따집시다. 자, 저렇게 되면 어떤 거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달러가 고정이 돼버려요. 발행량이. 뭐가? 발행량이 더 이상 발행 안 해요. 발행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신흥국가,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신흥국가가 외환위기 안 오고 싶다고 해갖고 달러를 막 사들여. 우리가 미리 쌓아둘게. 우리 외화고에다 쌓아둘게. 계속 사들입니다. 그러면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오르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외환시장과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XRP 비즈니스 모델도 똑같이 만들었어. 똑같이. 바다나무님 질문 주셨는데 그럼 유료방은 사기인가요? 질문 주셨는데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겠죠?
그 중에 막 회계 분석할 줄 아는 전문가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진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니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난 전문가야 이러면서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주식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그런 방에 가본 적도 없고. 진심으로 겨츠님이 소각 얘기를 하시는데, 소각 리프사가 보유한 거 다 소각하면은 떡상을 할까요? 스텔라를 보시면 알겠죠? 스텔라 최근에 소각했잖아요. 스텔라 전체 몇 %였죠? 한 절반 가까이 되지 않나요?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아마 제 기억으로 5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소각했잖아요. 떡상했나요? 안 했잖아요. 네. 안 할 수도 있어요. 소각해도 반드시 되는 게 아니죠. 네. 어우, 신미래 소녀님 또 오셨네. 어서와요. 새로운 안티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새로운 관련된 거 정리한 거 있어요. 그 영상 보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마 알고 계신 거랑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때도 라이브로 팩트를 체크했었거든요. 예, 체크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보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섣부른 결론 내지 마시고. XRP 반응이 배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얘기 나오는 게 XRP 소각하면 떡상하지 않을까, 소각하면은 떡상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는 일 아닐까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XRP 리프사가 보유한 걸 소각시킨다. 근데 일단 사실 소각 자체도 불가능해요. 지금으로서. 왜냐면 에스크로에 가 있는 거를 어떻게 소각시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XRP 레저의 기능상 소각 기능이 없습니다. 없어요. 소각 기능이. 잘 생각해보니까 불가능이네. 소각 기능 자체도 없어요. 없고 그나마 이제 소각의 의미로 비슷한 걸로 뭐 이런 거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리프사가 이럴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 에스크로 풀리는 족족, 풀리는 족족 새로운 계정에 다 옮겨. 새로운 계정 옮기고 이 계정의 패스워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불가능한데? 패스워드를 우리가 일부러 분실하겠다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소각 효과를 그나마 비슷하게 내려면 일부러 분실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면은 사실 이게 실제로 지킨다고 하면 소각의 의미랑 똑같거든요. 아무도 못 쓰는 거니까 그 계정을. 근데 이거 이렇게까지 리프사가 진짜로 해준다고 해도 이 말을 믿어줄까요? 세력들이? 안 믿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 소각을 할 수 있느냐부터 따져야 되는데 이미 좀 힘들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500원도 이제 가망 없다고요? 처음 뵙는 분인데 와가지고 되게 저돌적으로 동경을 하시네. 좋아요. 뭐 의견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뭐 사람들한테 인신공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괜찮아요. 500원밖에 안 될 것 같다. 500원도 가망이 없다. 뭐 이런 개인적인 의견 괜찮아요. 근데 미래소년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인신공격은 하지 마세요. 인신공격은 절대 하지 마시고 개인의 의견을 뭐 부정적으로 피력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놀리거나 인신공격 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 새끼가 아니거든요. 그런 짓을 하면. 그것만 아니면 다 허용됩니다. 여기서는 괜찮아요. 자 볼까요. 그 소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리프사는 애초에 소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예, 애초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소각은 약간 스캐밍이다. 약간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각을 시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아마 본인들의 그동안에 갖고 있던 생각이 나중에 변하면 또 모를까, 변하지 않는다면 얘네는 소각 안 시킬 거예요. 예전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심지어 리플 CTO인 데이비드 슈왈츠 스텔라 소각한 거 행위에 대해서 비꼰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본인들이 소각하면 되게 웃긴 일이 되겠죠. 일단은 지금까지 얘기된 발언된 리프사의 발언을 미뤄볼 때는 소각을 할 의지는 없어 보여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뭐 의견이 다양할 수도 있으니까. 김부사님 말씀 맞아요. 지금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리면은 세력과 개미 투자자들이 만들어진 오더북과 거래량도 ODL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개미들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죠. 리프사도. 그러니까 그 분기보고서, 이번 분기보고서 얘기할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똑같이 XRP 홀더로서, 그리고 많은 분량을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로서 본인들이 그런 책임성과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분기보고서 지속적으로 이제 공개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방금 얘기하신 부분의 그런 리프사의 생각도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개미들 역시도 중요하게 생각은 한다는 거죠. 아예 무시할 존재로 보진 않는다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디아블로3 초창기 때 모습은 어땠을까? 뭐지? 김시인초니님 질문은 지금 이상한님이 답변 주고 계신 것 같네요. 김부사님 또 말씀을 주셨구나. 볼까요? 주식 상장한다는 의미가 개미나 세력 없이도 MM으로도 OD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처럼 보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주식 상장한다는 의미가 개미나 세력 없이도 MM으로도 OD를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처럼 보인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왜 김부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론에 이르렀는지 중간 부분을 좀 추측이 안 돼갖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 내셨는지도 알려주시면 좀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스타 빨무 같이 하자고요? 갑자기 옛날 생각나는데, 저 대학교 때 맨날 편하게 막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밤새. 안 되죠, 지금은. 혹시 카토나님은 혹시 연세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겨치님은 방금 생각난 건데, 페토링님은 리플 방송하는 게 그나마 제일 실사용 가능할 것 같은 판단에 리플만 방송하시는 건가 질문 주시는데, 아마 겨치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많이 받아서 말씀드렸는데, 원래 제가 전공상 블록체인 부분은 잘 알 수 있는 분야였고, 저도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 있는데,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데 보니까 부정확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돌아다니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특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정보 공유를 했었는데, 뭐 이래저래 해갖고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리플 안티들과 싸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리플 관련해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랑 마찰이 있어갖고 제가 그 커뮤니티 활동을 접게 됐어요. 접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여러 고민하다가 글로써 전달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로 편하게 말로써 화면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거죠. 한마디로 줄이면은 제가 잘 아는 분야에서 정보 공유 차원이 강하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기준을 말씀드린 게 10,000원이었죠. 그때 되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물리신 분은 없을 테니까 그러면 저도 맘 편하게 이제 정보 공유 굳이 안 해도 다들 해피해피한 상황이니까 그때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 많이 말씀드렸죠. 그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는. 자, JI님 질문도 볼까요? ILP로 각국의 피아트머니, 비트나 리브라 같은 모든 암호화폐, CBDC 등을 모두 연결해서 ODA 시킬 수 있나요? 네, XRP가 브릿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29이에요? 야, 반갑습니다. 젊은이요. 반가워요. 근데 어떻게, 잠깐만요. 제가 중1 때 스타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29이면 잠깐만요. 29. 저보다 무려 9살이 더 아래니까? 애기 때 나왔는데 스타가? 칸토나님? 그럼 나중에 초등학교 되셔갖고 스타 하셨나 보네요. 대박. 네, 대한국인님 어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분 또 선 넘으셨네. 미래소년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본인이 쓰레기란 거 인증을 했네. 비꼬지 말라고 했잖아요. 본인 의견은 존중해준다니까요. 예, 결국에 또 선을 넘었구만. 안녕히 가셔야죠. 그럼 잘 가요. 하하, 이런 분들이 꼭 있어. 안타깝구만요. 아, 예, 한 적 있어요. 아, 근데 그 처음에 나왔을 때가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이 그걸 하셨다니까 좀 놀라움이 좀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아이씨님 아니. 예. 10,000원 가면은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 쓰셔야죠. 뭘 차를 사주세요. 예. 본인 위해 쓰세요. 이 힘든 시기를 10,000원 가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뭐 아이씨님이 됐든 그 누가 됐던 간에 여러분들 이 힘든 시기를 다 이겨내고선 이제 성공한 그날을 맛본 거잖아요. 아이, 그럼 본인을 위해 축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본인의 주변의 소중한 가족들이나 식구들, 뭐 지인들 이런 사람과 축복을 나눠야지. 그 기쁨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뭐 저나 제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 저 말고도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 보시는 분도 많을 텐데 저나 그런 분들한테 막 기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쓰세요. 여러분들 이 힘든 시기를 다 이겨내고 만약에 10,000원 간다고 하면 이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그걸 다 이겨내고 그날을 맛본 건데 뭐하러 그걸 기부를 하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쓰십시오. 여러분들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본인한테 마구 칭찬해주세요. 그날 오면은 야, 너 이거 힘든 걸 다 견뎌냈어. 너는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본인한테 차를 사주고 본인한테 마구마구 선물해주세요. 기쁨을 누려야지. 뭘 기부를 해요. 솔직히 저나 또는 뭐 여러분들 어떤 채널을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다고 하면 그 어떤 채널이 됐던 간에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데 뭔가 해줬어요? 없잖아. 근데 뭘 기부를 해요. 여러분들 본인을 축하해주세요. 다 본인이 해낸 거예요. 그거는 왜 기부를 해줘요? 뭔 도움을 줬다고.
겨츠님 저랑 동갑이에요? 세상에. 희망을 가져본다고요? 희망 갖는 건 좋은데 리프사가 꼭 성공을 해야죠, 이놈들. 자, 김무사님 또 얘기해 주셨네. 볼까요? 주식 상장을 해서 투자자들이 XIP에서 리플 주식을 SUNGHONJI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예 구독 감사합니다. 예. 알파벳으로 길게 읽어줘갖고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구독 감사합니다. 자, 김무사님 내용 볼게요. 주식 투자자들이 XIP에서 리플 주식을 투입되거나 XIP 이탈하더라도 ODL 업체가 ODL 잘 써주고 마켓메이커 오더북만 잘 제공해준다면 문제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홀더 트레이더 세력들이 오더북 빈틈을 채워주지 않는 이상 MM들로만 원활한 유동성을 제공하기 쉽지 않겠죠? 방장님 생각은요? 하시는데, 오더북만, 그러니까 유동성 부분만 따진다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 전문 마켓메이커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외환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리프사가 그 비즈니스 모델을 외환시장과 동일하게 가져가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외환시장이 유동성을 제공하는 게 개인들이 없거든요. 다 기관들이에요. 예. 물론 이제 개인이 혹여라도 존재할 수 있지만 사실 개인이라고 볼 수 없는 개인이죠. 이거는 규모를 따졌을 때는 기업급이 되니까, 예, 규모가 그 정도 되니까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규모 면에서 보면 다 기관급이거든요. 이 외환시장을 만들어가는 게. 예, 그거를 고려한다면은 개인들이 해주지 않아도 충분히 되죠. 만원 가면 정모하자고요? 저는 자연으로 돌아갈 건데, 예, 여러분들 원하시면 얼마든지 정모하세요. 예. 근데 저는 여러분들 정모 같은 거는 좀 잘 고민해서 하세요. 왜냐면 만원 갔는데 정모를 한다?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부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누군가의 타깃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하도 무서운 세상이니까, 예. 근데 사실 지금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사실 무의미한 걱정이죠. 지금으로서는 만원 가서 고민해 봅시다. 예, 뭐 정모하느니 뭐 정모하면 위험하느니 이런 얘기 자체를 좀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가면은 해보죠. 그때 가서. 예, 그렇게 하세요, 아이씨님. 예, 주변 사람들한테, 예, 본인을 놀렸던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예, 어깨에 힘 팍 주고, 야, 난 이제 개천에서 용으로 됐어, 막 이러면서 한번 팍 보여주세요. 아, 여기 그 배우자의 눈치를 보고 계신 분 계시군요. 힘드시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일단은 여러분들 뭐 만원의 가능성이 보일 때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뭐 약간 그 희망적인 얘기 뭐 이런 걸 듣고 싶으시면은 그 있어요. 그런 걸 잘 얘기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필요하시면은 가끔씩 그런 채널도 보세요. 보시면은 희망적인 얘기로 도배돼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맛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좀 힘이 난다 하면은, 예, 제 채널 오셔갖고 객관적인 정보, 정확한 정보 좀 보시다가 다시 힘들면, 예, 그런데 같이 가갖고 힘 좀 얻으시고 다시 이제 좀 기운이 났으면은 다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제 채널 오셔갖고 보시고 이러시면 돼요. 예. 조니3가 뭐예요? 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머니게임 되게 재밌습니다. 그 드라마. 아, 머니게임 그 4화까지 나왔는데 저 봤거든요. 어우, 재밌더라고요. 머니게임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밤인데 전 빨리 수요일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수목 드라마인데 머니게임 너무 보고 싶어요. 다 최종화까지 나온 다음에 볼걸. 괜히 중간에 봐갖고 기다리게 만드네요. 큰일 났네. 참. 보디가드 끼고 간다고요?
아 대박. 자, 김우사님 질문. 리프사가 XRP를 파는 게 유동성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인가요?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그만한 수요가 있을 때. 수요가 있을 때. 예. 수요가 있을 때 그 수요를 원하는 그 수요가 있는 당사자한테 팔면은 유동성에 도움이 되겠죠. 예. 실제로 그래서 그 김무사님 얘기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 작년에 해외 사람들도 국내 사람들도 그 분기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막 OTC 판매 중지한다고 얘기 들으셨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봤잖아요. OTC 판매 중지한다는데 그게 맞는 거냐고 질문 주셨었잖아요. 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분기 보고서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계속 오히려 프로그래틱 세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프로그래틱 세일을 중지시켜 놓고 OTC는 계속 가잖아요. 킥고잉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했죠? 이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ODN에 도움이 되는 그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곳에 판매는 OTC는 계속 하겠다고, 킥고잉 하겠다고. 예, 거기에 팔고 있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 예를 들면은 그 마켓 메이커가 됐든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됐든, 예,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어서 사들이는 거는 유동성에 도움이 되는 문제죠. 아, 굿라이프님이 그런 얘기 하셨네요. 저도 링크 좀 주세요. 되게 궁금하다. 그런 얘기 했어요? 희망 달라고요? 저도 제가 희망 얘기하면은 저는 어중간하게 안 할 건데, 저한테 희망 얘기 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어설프게 안 할 거예요. 이제 막 우주 안드로메다급으로 얘기할 거예요.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거야 나는. 가망 없냐고요? 아니요, 가망 없진 않은데 아직 실패한 건 아니라서. 네. 뭐 극단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말씀처럼 뭐 무조건 성공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는 반대로 극단적으로 실패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 말들처럼 무조건 빵원될 거라고, 그 어느 것도 확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냥 그 어딘지 모르는 목적지로 지금 계속 가고 있죠. 일단은 그 목적지로 운행을 하고 있는 리프사라는 배는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항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적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저 해요? 안드로메다급으로 할 텐데? 아니, 저는 589도 되게 불만이 많은 게,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면 왜 589를 해요? 한 이 정도 해야지. 네? 아니 이양 희망회로에 불 지를 거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100만 달러 막 이렇게 질러야지. 그냥 어설프게 589로 지를 거면 확 질러야지. 그리고 막 뭐야 그 누구요? 그 비밀결사 조직? 뭐 reptilian이고 뭐 나발이고, 에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거 해야지. IMF, 미국, 유럽, 일본이 이미 다 연합해갖고 XRP로 그림 그리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그 그림 짜잔 하고 공개돼갖고 뭐 최저가 설정해 줄 거라고. 최저가 한 100만 달러로 설정해 줄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할 거면 뭐 구체적인 게 없잖아. reptilian이 밀어주고 있다, 뭐 비밀결사 조직 막 이런 데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걔네가 막 무조건 최저가 한 100만 달러로 떡상시켜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지를 거면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왕 할 거면 그렇게 질러야지. 왜 그게 없어 구체적인 게. 답답해요. 보면은 어중간하게 지르고 있어. 지를 건 확 질러야지.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확 질러야지. 근데 제 성향이 안 맞아요 이런 얘기는. 보세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되게 웃고 있잖아요. 이미 이게 되게 진지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은 웃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해야 되잖아요. 막 진지하게. 여러분들 XRP는 이거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되게 고급 정보예요. 여러분들 그 reptilian 아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비밀결사 조직 그 뭐야
생각도 안 나네. 걔네들 이름 어쨌든 뭐 거시기 걔네들 걔네들이 애초에 태초부터 얘는 태생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암호화폐예요. 사실 비트코인은 페이크야. XRP가 여러분들 애초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갖고 한 100만 달러 설정이 돼 있단 말이야, 목표가. 그래서 얘네가 무조건 올릴 거야, 거기까지. 게임 다 끝났어. 그냥 막 XRP만 믿으면 돼.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되게 진지하게. 근데 나는 웃겨갖고 못하겠어, 그런 거. 안 돼. 할 수도 없고 하면서 내가 웃겨서 못해요, 그건. 패드가 뒷배요? 패드보다 더 위 걸로 하죠. 미국이랑 다 전 세계가 이미 하고 있는 걸로 봅시다, 그냥. 아, 일루미나티구나. 로스차일드라. 로스트 차일드는 뭐야? 로스트 차일드 뭐지? 그 약간 걔네 생각났는데? 아마 오타내신 것 같은데 걔네 누구죠? 걔 건센로즈. 오 차일드 마이. 실사용을 1달러 넘기면 그 이상은 간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얘기 해봤자 어차피 이건 주식이 아니래갖고 결국에 ODL이 얼마나 사용되느냐, 그리고 그 사용량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 수요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느냐예요. 마치 외환시장처럼 모든 건 거기에 달렸습니다. 밸류에이션 프레임워크 논문 만든 거 있잖아요. 수잔 헬시가 만든 거 논문 제가 최근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거기서 보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브릿지 볼륨을 만들어내냐가 관건일 거예요. 거기에 모든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훗날에 XRP가 외환시장까지 진입을 해서 일정량 이상을 먹어낼 수 있다, 외환시장 규모까지도, 그러면은 진짜 그때는 가격이 많이 올라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못하느냐 문제죠, 지금. 이거 되게 좋죠. 띠리리리 띠리띠리 띠리리리 띠리띠리. 그거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저 되게 보컬도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거 일렉 기타가 처음에 인트로 들어가지고 야외와 붙다가 밀어주고 있다고요? 지오코인으로? 세상에. 종이화폐가 사라질까요? 질문 주시는데 모르겠어요. 사라질 수도 있고 안 사라질 수도 있고. 근데 캐시리스로 가는 방향성은 지금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종이돈이 사실 세탁하기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CBDC를 만들잖아요. CBDC 만들면은 어떤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통화 정책을 짜는데 되게 좋아요. 왜냐면 종이돈을 만들면은 그 돈이 예를 들면은 발행을 필요하다면 정기적으로 중앙은행이 찍어내서 시장에 뿌리잖아요. 시장에 공급을 해주는데 그 종이돈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추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사 보시다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5만원권이 필요해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지금 그 5만원권 다 어디가 있냐. 때로는 최근 기사는 그거 나왔죠. 그 숨어있던 5만원들이 시장에 다 튀어나온 것 같다고.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화폐를 발행한 중앙은행, 한국중앙은행이 본인들이 찍어낸 그 종이돈 있죠? 본인들이 발행한 거. 그거 지금 본인들이 발행한 게 어디에 누구 손에 가 있는지 파악이 안 돼요. 정확하게. 대략은 되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 세탁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추적이 안 되니까. 리플마니아님 후원 4,700원 감사합니다. 리플마니아님 감사합니다. 공장장님 589 배러블은 CKJ인 듯 해요 키키키키키읒. 근데 미국에서 리플사를 밀어주는 것이 없다면 리플사의 사업도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리플사가 기업과 은행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이기에 물결표 스타트업인 리플사 혼자서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죠. 미국의 정부에 반대로 방해가 있다 그러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 뭐지? 아까 얘기하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머리가 정지됐네. 뭐 얘기했죠, 여러분들 저? CBDC. 근데 CBDC 발행하면 여러분들 그 분산원장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발행한 CBDC 누가 갖고 있는지 다 파악이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전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홀세일로 쓸 거냐,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홀세일로 쓸 건지 아니면 리테일까지 갈 건지가 문제인데, 예,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 있죠. 예, CBDC를 일반 국민들까지 쓸 건지, 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근데 홀세일은 금융기관들만 쓴다는 거거든요. 예, 금융기관이랑 중앙은행 사이에 처리될 때만 이걸 CBDC 쓰고,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은 기존에 우리가 그 시중은행이라고 표현하는 상업은행도 있잖아요. 예, 그 디지털을 쓸 수도 있어요. 그냥 이 구간만 CBDC를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리테일까지 CBDC로 한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중앙은행이 그 CBDC 네트워크 자체를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앙은행이 다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돈이 어디가 있는지. 이 모델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지금 중국입니다. 예, 아주 통제국가 아주 좋아요. 예, 통제국가 짱이죠. 그러니까 이 중국 국민들 개개인들한테 지금 중국 돈 CBDC가 얼마큼 누구한테 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거 좋은 쪽에 쓰면은 자금 세탁이나 이런 거 절대 못하겠죠. 중국 위안화갖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저 모델로 적용한다, 리테일까지 간다, CBDC가 사용이 가고, 이걸 좋은 쪽에 쓰면은 예, 자금 세탁 못하죠. 이제 종이돈을 없애놓고 그냥 CBDC만 다 쓰게 만들어요. 예, 자금 세탁 어림도 없죠. 추적이 100% 되죠. 물론 이제 이 CBDC를 다른 자산으로 뭐 환전, 다른 화폐나 이런 거 환전을 하면은 이제 어떤 경로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추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까지 무조건 추적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좋은 데 쓰면은 자금 세탁 이런 거 다 막을 수 있죠. 예. 나쁜 데 쓰면은 국민 감찰 이런 데 쓰일 수도 있겠죠. 다 추적하니까. 비서분이 말을 또박또박 한다고요? 그쵸, 맞아요. CBDC를 리테일까지 적용해갖고 그걸 악용하면은 우리 재산, 우리가 갖고 있는 적어도 원화, 디지털 화폐 원화는 얼마를 갖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 부사님 질문 주는 거는 CBDC 네트워크 자체가 독립되어 있잖아요. 서로 A라는 국가, B라는 거 독립되어 있잖아요. 이게 독립될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원인, 굉장히 여러가지지만, 예, 관할법, 주요 원인 중에 관할법이 있는 거죠. 이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가 없어요. 관할법 때문에.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갈 거예요, 그 네트워크. 그거 정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네트워크는 누가 운영할 거죠? 예. 만약에 누가 주도적으로 운영 안 할 거면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나 이런 수단을 쓸 수 있는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공개되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퍼블릭이 돼버리면 우리들이 다 중앙은행들이 쓰는 네트워크에 액세스해서 그거 막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수단은 프라이빗밖에 없는데, 프라이빗으로 가버리면 누군가 운영을 해야 돼요. 주도적으로. 누구한테 맡길 거냐는 거죠. 이게 누가 주요 운영을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이 관할법이 달라지잖아요. 물론 프라이빗에서 약간 이 일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어소시에이션, 그런 식의 형태를 가져가면서 이 안에서 일단 이 안에서만이라도 탈중화 시키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수학적인 수치로 탈중화가 될 수 있느냐. 만약에 XRP 레저처럼 밸리데이터들 분산시켜갖고 각 나라 밸리데이터 하나씩 운영해갖고, 그건 쉽지 않다는 거죠. 숫자가. 그렇게 가져가기 어렵다는 거죠. 프라이빗 형태로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하나의 네트워크 운영이 힘들어지고요. 그러면 결국에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다리를 놔줄 건 뭐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홀세일. 홀세일 여기 빠졌죠. 유니버셜 익스체인지, 계속 말씀드린 거, CBDC 직접 수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모델 중에 하나는. 그리고 ILP 같은 거, 다리를 놔주는 별도의 다른 거를 쓴다, 독립적인 네트워크에. 예. 요거 가면은 XRP 원하는 대로 가는 거고, 요로 가면은 XRP 경쟁이 돼버리는 거고, CBDC가. 예. 이게 여기에 달린 거예요. 여기. 네, 매니아님 출근 잘하세요. 이게 뭐야, 지풀? 제드가 하루에 얼마나 팔 수 있죠? 그게 정해진 게 있어요. 전체 볼륨의 퍼센테이지로 팔 수 있습니다.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팔아요. 네? 제드 매일 500만 개씩 판다고요? 아이, 굿나프님 왜 그러세요? 사람들 걱정하게. 전혀 사실과 달라요. 보여드릴게요. 아마 굿나이프님도 제 채널에 거의 최근에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가끔씩 확인시켜 드리죠. 오늘 것도 보죠. 제드가 얼마 팔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퍼블릭 레저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가서 보면 돼요. 네, 여기 보이죠? 924,416.33개 팔았네요. 네, 비트 스탬프에다 판 거 보이죠? 지금 오토브릿지로 이렇게 풀피먼트로 오더북 나눠서 처리가 됐죠? 이렇게. 예. 어쨌든 이게 아까 얼마였죠? 94만? 네, 94만 개 정도. 지금 얼마인가요? 가격이? XRP 가격 얼마죠? 계산하면 되죠. 92만 곱하기, 예, 지금 한 0.2 몇 달러 되겠죠? 그거 계산하면 나와요. 예. 13억 되나요? 대충 계산해볼까? 자, 아까 92만 4천 개 정도요? 네, 이거 많이 쳐갖고 92만 5천 개라고 치고 곱하기 한 270원 기준으로 계산하죠. 100만 1000만억, 2억 5천만원 정도. 네. 지금 이번 주는 2억 5천만원 정도로밖에 못 팝니다. 그 이상은 팔 수가 없어요.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굿나이프님 얘기한 것처럼 500만 개는 뭐 어디에서 500만 개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고요. 네, 2.5억 원치 정도 팔고 있어요. 하루에. XRP 추적기요? 저게 맞는데? 타코 스탠드? 그쵸? 저 하루에 2.5억 정도씩만 꾸준히 판다고 해도 떼부자죠. 진짜 말도 안 되는 부자죠.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저거. 제드는 진짜 하나는 인정해줘야 돼요. 이 희대의 사기꾼, 이게 진짜 타고났어. 예. 돈을 날로 먹었어요 진짜. 와, 이 능력은 진짜 타고났습니다. 인정해줍니다 저는. 제드 나쁜 놈이냐고요? 제가 볼 때는 나쁜 놈이에요. 심히 나쁜 놈이에요. 예. 물론 누군가가 볼 때는 착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 입장에서 나쁜 놈이 확실합니다. 저희한테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예, 리플 까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는 놈 중에 하나예요. 최악이에요 진짜. 저 놈이 없었으면 지금보단 잘 되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 꾸준히 팔고 있잖아요, 악성 물량을. 근데 12시 넘었네요? 여러분들 잘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뭐야, 오늘 막 여러분들도 많은 거 얘기해 주시고 그래갖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여러분들 잘겠네요. 예, 오늘 마저 못한 얘기는 다음으로 미뤄야겠네요. 다음 양아치 제드. 예, 제드 되게 싫어해요. 아, 짜증나. 예? 아니 괜찮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막 얘기도 하면서 재밌는 부분도 있었어요. 저도 만약에 단순히 제가 노동한다고 생각하면은 안 했겠죠. 그러니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여러분들 덕분에 생각이 정리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혜연민님 같은 분들한테도, 예, 저도 막 뭐라 해야 될까요, 여러모로 도움을 받는 거죠 사실.
제가 원래는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막 보려고 하면 되게 힘든데 혜연비님 같은 분들 계시니까 예, 잘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잘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리해 놓으신 거 통해서 예, 시간을 단축하면서 예, 심지어는 제가 모르는 부분, 일본 쪽 정보 막 일본어로 된 건 제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번역기 잘 안 되고 그러는데 혜연비님이 친절하게 정리를 해서 공개를 해주시니까 이렇게 도움받을 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면서 생각이 정리될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 알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 통해서. 그래서 예, 단순히 힘들기만은 하진 않아요. 신데렐라 대구서 2명 발생했다고요? 아, 오마이갓. 아,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세요. 이거 되게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이번은 그 뭐야, 메르스? 뭐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진짜 몸 사려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야, 진짜 미쳤다.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어이없네.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충분히 휴식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내일부터 또 이제 다들 일하시고 뭐 출근하시거나 또는 학생이면 공부하러 가셔야 되는데 내일도 연휴 때만큼 즐거울 순 없겠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출발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고 새로운 소식들, 새로운 얘기들 나눠볼게요.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월바월바. 아, 그리고 그거 진짜 조심하세요. 이름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인가요? 아무쪼록 몸 조심하십시오. 그럼 내일 뵐게요. 월바월바.